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향교 뉴스 이현조입니다. 오늘은 지난 18일에 있었던 유생 20일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향해 가는 넷째 주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무탈하셨는지요? 지난주 똑똑해지는 뉴스 때문에 건강해지셨다는 제보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두뇌 용량이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0월 20일 나란 말씀이 어버이 학교 책 읽는 엄마 아니군요. 오덕근 여사의 책 읽는 할매 소식입니다. 바로 확인 영상 들어갑니다. 보시죠. 취미는 특기는 아니거든요. 취미는 엄청 재미있는 게 취미잖아요. 혼자 있어도 그것만 있으면. 근데 그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전문 직업이 되고 그것으로 돈까지 부가가치까지 만들 수 있다면 취미가 특기가 되고 취미가 직업이 되고 취미가 자긍심이 되어서 부심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취미로 남의 박수를 받았고 그 결과물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돼지 발톱 혹시 들어봤어요 이 말? 돼지 발톱 같은 돼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뎅이를 궁뎅이 쳐요. 먹을 거를 일단 주면 잘 갑니다.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가 물만 하면은 금방 몇 킬로미터 안에 암내를 풍기는 암컷을 찾아서 거품 막 내면서 막 지가 막 갑니다. 그런데 돼지 발톱은 뭐냐면 돼지는 전진을 시키려면 꼬리를 잡아다니면 돼요. 뒤에서 꼬리를 막 잡아다니면 반대로 막 앞으로 가고 귀때기를 붙잡고 잡아다니면 후진을 합니다. 그때 돼지 발톱이 정말 그 하일 그 앞처럼 이렇게 뾰족해요. 돼지 발톱 봤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정말 아주 뱃머리 같이 이뻐. 얘를 땅바닥에다 팍 찍어받고 막 버팅기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 발톱 같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는 놈 있잖아. 청개구리는 귀엽지. 청개구리는 뒤로 뛰진 않아요. 옆으로 뛰지. 원하는 방향에서 옆으로 뛰어. 청개구리는 빗나가. 그런데 돼지 발톱은 반대야. 앞뒤가 완전히 180도가. 저 청개구리 같은 놈 그러면 뒤로 가는 놈이 아니라 옆길로 새는 놈이 청개구리.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어떤 질문들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있나? 왜냐하면 그 무성했던 나무들, 풀들이 그 색깔들을 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색깔을 갖게 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알곡식으로 갈무리를 하고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건물은 무엇이고 또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이파리는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저장이라는 뜻의 우리말 있잖아요. 갈무리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것을 남겨두었다가 또 새로운 봄이 오면 씨앗으로 파종해야 되는가 이러한 자연의 순리 초록의 순리 식물의 순리를 동물이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 속에 투영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거나 되새김질하거나 한번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가출의 내력.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들어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부르던 노래였지. 집 나간 오빠가 들어오다가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어린 내 등짝을 후려쳤지. 곁방살이 하는 게 뭔 자랑이라. 새빵 사는 것들끼리 골목이 찢어져라 떠들어대는 거야. 거푸 등짝을 얻어맞다가 날개 쭉지가 꺾여버렸지.
초등학교 5학년. 첫 가출은 날갯깃이 없어서 차비를 훔쳤지. 하필 2달 만에 들어오는 오빠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지. 짓지은 봉숭아 꽃잎처럼 쥐어박히며 끌려왔지. 밤늦게 들어온 아빠한테도 새벽까지 혼났지. 오빠는 넓은 세상 공부하러 다녀온 사나이고 나는 악어 입으로 뛰어든 아기 꽃사슴이랬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내 가출병에는 필연적인 과거가 있고 가족력이 있단다. 자율 발표 시간 짐짓 연설조로 떠들어댔지만 어릴 적 시설에서 지냈다는 철수의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었지. 뒤이어 철수가 손나발 마이크를 잡았지. 나는 태어나는 순간이 곧 가출이었어. 아기 집 외에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나갈 집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야. 파리채로 때리는 엄마나 가출한 오빠가 있다는 건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지. 식구한테 혼나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나에게도 집이란 게 생겼지. 반지하방에서 먹는 라면 맛이 최고지. 쪽장으로 빠져나가는 하얀 김의 가출이 가장 아름답지. 입석 문대준. 그의 뜰에는 돌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 돌을 한참 마주하곤 했다. 돌에는 아무것도 새긴 게 없었다. 돌은 투박하고 늙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그 돌에 매번 설레었다. 아침 햇살이 새 소리와 함께 들어설 때나 바람이 꽃가루와 함께 불어올 때에 돌 위의 표정이 가만하게 생겨나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리하여 푸른 모과가 열린 오늘 저녁에는 그의 뜰에 두고 가는 무슨 마음이라도 있는 듯이 돌 쪽으로 자꾸만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이었다. 10월 21일 결성양교 문화센터가 있었고요. 결성양교 문화센터는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양성 인력의 인격적 보호를 위해 비공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마지막 소식 선비문화축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비문화축전은 우리 전통 사상의 맥을 잇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인물인 지산 김복한 선생의 한시를 통해 당시 항일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지산 선생의 삶과 사상을 들여다보는 김기 유학 박사님과 함께는 지산 문집의 한시 이야기, 도대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전통 사상과 가치관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또한 유교적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 그대로 수용해도 괜찮은 것인가를 손세제 철학 박사님과 함께 살펴보는 현대 사회의 유교적 가치,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위대한 범인들의 삶을 김형목 교수님과 함께 조명해보는 부부 독립운동사와 중간중간 중고제 공연 등이 선비문화축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그 흥부냐? 잘았어. 온 짐에 볼이나 좀 가져갈래? 형님, 볼이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볼이라도 그저 많이 만주 없어서 흘랑은 그 허여라. 예 마당새야, 그 지리산서 박달 박맹이 열라고 전 그 골목 하나에 내오너라. 오늘 한 놈 시끌 놈 있다. 대문을 후닥닥 걸어놓고 놀부가 저 동생을 치는디 꼭 이렇게 치던 것이었다. 똘부롱 허지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이에 번쩍 죽겨들고 따위로 강구루아. 흑군 먹자고 백군 무릎 꿇고 거중어 둥둥 높이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대척이 우동의 장망을 다 중용모
남인수나 이런 사람들 했을 때도는 현인이랑 남인수, 고복 이럴 때는 진짜 예술적인 거야. 그럼 그거를 봐야 돼. 손세한테는 부탁을 좀. 네. 남인수가 저 고향 그 진주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 진주시장이 지금 남인수 가요제를 만들제. 그래서 저보고 좀 그래서 그 친일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남인수 음악은 진짜 이거는 예술이야. 아니 그 진주에 가면 그 나강땡인데 그 시비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시비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친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 그렇지. 이선 선생은 1850년생이고요. 예, 지산 선생은 1860년생입니다. 10년 차이예요. 1894년에 가보개혁, 95년에 을미년 그 단발령 터지는 거죠. 이때 이제 거기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누구죠? 그 윤희숙 선생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선 선생한테. 근데 그때 그 편지글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못 됐어요. 전달되지 못했다고. 그 지금 홍성에 살고 계십니다. 그 글도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못 된 거예요. 그 경문이.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연락이 받는데 이거를 그때 지산 선생은 성격도 아주 이 사람은 보감 선생은 아주 성격도 아주 좀 이렇게 너무 깐깐해. 까탈스러워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산 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당연히 지산 선생은 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면 이돈필 선생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돈필 선생이 광시의 안희중 선생을 소개하고 거기서 안병찬 선생이 그때 홍주향교에 이제 직전 전교했어요. 그래서 안병찬가에서 가서 만나니 안병찬가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으쌰으쌰해서 1895년에 병원년 의병은 사실은 을미년 의병은 안병찬가에서 한 거예요. 이 촉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병대장을 누굴 시킬 것이냐? 그럼 관리가 해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 관직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김복환 선생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승우 목사한테 당신이 의병대장을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만주에서 그런 전쟁을 하다가 나적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설마 살아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굉장히 이제 극단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이제 막 태어났었거든요. 이 딸이 태어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먼저 딸을 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자네가 날 몰라. 아이 좋다. 장모라니 웬 놈이냐. 까모는 내 우입쟁이들 덮어놓고 농곡들아. 내 딸어린 주냐이가 옥중에 부지가처럼 명각이 되었어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